현관 비밀번호가 삑삑 소리가 나며 손잡이가 돌아간다. 작은 철컥 소리. 이 시간에 누가?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스며든다. 짧은 정적. 옆집 미라. 손에는 손전등 들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언니 자고 있나? 나는 그때 알았다. 그동안 나를 가장 챙겨주던 그 사람이 이제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친절이라 믿었던 그 손이 나를 옥죄는 끈이었다. 언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느 순간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장은희의 하루는 고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비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처음 1년은 울었고 다음 2년은 버텼고 그 이후로는 그냥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가 나오든 홈쇼핑이 나오든 상관없다. 소리가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채워주니까. 그래야 혼자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었다. 점심은 대충 먹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하나 꺼내고 밥을 데우고 앉아서 먹다가 남기고. 설거지는 나중에. 어차피 급할 것도 없으니까. 저녁도 비슷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을 끄고 누웠다. 잠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누워 있었다. 이 아파트는 사람이 많았다. 1층 로비엔 항상 누군가 지나다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웃들과 마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살면서도 은희와 말을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가끔 누군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은 없었다. 은희도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이 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귀찮아하잖아. 그런 걸 알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벨을 눌렀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여자가 서 있었다. 서미라. 63세. 몇 번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언니 혼자 계세요? 미라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반찬통이었다.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불편하시면 말고요. 괜찮으면 같이 먹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어색하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편하게 건넨 말이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미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주방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내고 밥상을 차렸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언니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미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동네 슈퍼마켓이 세일한다는 이야기,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은희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그날 밤 미라가 돌아간 뒤 은희는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소리가 없어도 괜찮았다.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게 남아 있었으니까. 아, 이제야 정말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외로운 사람에게 말 건네는 사람은 때때로 가족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그리고 은희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따뜻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그날 이후 미라는 자연스럽게 은희의 하루가 되었다. 저녁마다 찾아왔다. 반찬을 들고 때로는 국을 끓여서 어떤 날은 과일을 깎아와서. 은희는 그게 고마웠다. 정말로. 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에이, 언니도. 나랑 같이 산책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미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은희를 챙겼다. 병원 갈 날이 되면 같이 가자고 했고 약국에서 약을 탈 때도 옆에 있었다. 은행 볼 일이 있으면 따라왔고 장을 볼 때도 카트를 밀어줬다.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누군가 내 하루를 챙겨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생겼다. 은희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트에 우유랑 계란, 두부를 담았다. 계산대로 가려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뒤졌다. 없었다. 주머니도 뒤졌다. 역시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카트 옆에 떨어뜨렸나? 아니면 집에 두고 왔나? 아니면 계산대 어딘가에? 손이 떨렸다. 사람들이 자꾸 지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다. 급하게 카트를 밀고 매장 안을 돌아다녔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미라였다. 언제 온 건지 은희 옆에 서 있었다. 언니,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갑 잃어버렸어요? 응,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은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언니, 혼자 다니지 말라니까요. 이제부턴 나랑 같이 가요. 알았죠? 그 말은 필요했던 말이었다. 위로였다. 누군가 내 편에서 걱정해준다는 게 고마웠다. 미안해, 자꾸 이러네. 괜찮아요. 언니, 집에 가서 찾아봐요. 분명 거기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찾아보니 지갑은 현관 신발장 위에 있었다.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깜빡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미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언니, 은행 갈 때 꼭 말해요. 혼자 보내면 불안하니까. 언니 약 타는 날 오늘 맞죠?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또 실수하잖아요. 언니 장 보러 갈 거면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처음엔 든든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챙겨준다는 게 참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미라는 은희의 외출 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언제 병원 가는지, 언제 약국 가는지, 언제 은행 가는지. 은희가 말하지 않아도 미라가 먼저 물었다. 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 그냥 집에 있으려고. 진짜요? 약 안 타러 가요? 은희는 멈칫했다. 맞다. 오늘 약 타는 날이었다. 그런데 미라는 어떻게 알았지? 가야지. 그럼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렇게 미라는 항상 옆에 있었다. 은희에게 나만의 시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도움인가 통제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미라가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많았으니까. 배은망덕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함. 그리고 다음 날 미라가 또 문을 두드렸다. 미라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는 반찬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은희의 집 안 곳곳을 챙기기 시작했다. 언니 화장실 전구 나갔네요. 내가 바꿔줄게요. 언니 베란다 창문 잠금 장치 헐거워요. 위험해서 내가 고쳐놨어요. 언니 이 약 유통기한 지났어요. 버려야 해요. 처음엔 고마웠다. 정말로. 혼자 사는 노인이 챙기기 어려운 것들을 미라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라는 은희에게 묻지 않고 행동했다. 언니 이건 너무 비싸요. 돈 아까워요. 마트에서 은희가 고른 생선을 보며 미라가 말했다. 이것보다 저기 할인하는 거 사요. 어차피 맛은 비슷해요.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돈을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내가 골라줄게요. 미라는 은희가 고른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기가 고른 것들로 카트를 채웠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 고른 건가? 며칠 뒤 미라는 은희의 옷장을 정리했다. 언니 이 옷들 너무 오래됐어요. 버려요. 아니야, 그건 아직 입을 수 있어. 언니 이거 봐요. 여기 구멍 났잖아요. 이런 거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라는 은희의 말을 끊고 옷 몇 벌을 봉투에 담았다. 내가 버려줄게요. 언니는 이런 거 관리 못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내가 관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미라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은희는 요즘 자꾸 깜빡했고 물건을 잃어버렸고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냥 참았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만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은희의 냉장고를 열었다. 언니, 이거 봐요. 이 김치 상했어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냄새 맡아봐요. 시큼해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요. 미라는 김치통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이 반찬들도 다 오래됐어요. 언니, 이런 거 관리 못 하시잖아요. 미라는 냉장고 안을 쭉 훑어보더니 반찬통 몇 개를 더 꺼냈다. 앞으로 장 보는 건 내가 할게요. 언니 혼자 하면 또 이렇게 돼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미라는 웃으며 은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나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날 밤 은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미라가 거의 다 버렸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가? 손끝이 차가웠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의문이 스쳤다. 미라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미라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미라의 친절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멀리 사는 딸 수진이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오래 못 있어도 얼굴은 보고 가야죠. 은희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딸을 보는 게 얼마만인가. 한 달, 두 달.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심때쯤 미라가 왔다. 언니, 오늘 딸 온다며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언니,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반찬 좀 만들어줄게요. 미라는 말을 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더니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다. 언니, 이거 다 신선하지 않아요. 내가 새로 사올게요. 아니, 그냥 있는 걸로. 언니, 딸한테 이런 거 줄 거예요? 안 돼요. 제대로 된 거 해야죠. 미라는 나갔다가 1시간쯤 뒤에 장을 봐서 왔다. 그리고 은희의 주방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은희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내가 딸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저녁 무렵 수진이 도착했다. 엄마, 그래, 왔구나.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수진이 주방을 보며 물었다. 엄마, 누가 와 있어요? 아, 옆집 미라 씨. 도와주려고 왔어.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진은 잠깐 미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엄마 쪽을 돌아봤다. 엄마, 잠깐 나와봐요. 수진은 은희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을 살짝 닫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옆집 사는 분인데 나 혼자 있으니까 자꾸 챙겨줘서.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집 주방을 저렇게 마음대로.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줘. 수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참았다. 엄마 표정이 불편해 보였으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들어가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미라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다. 차 다 됐어요. 같이 드세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미라는 계속 말을 걸었다. 수진 씨,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자주 와드려야 해요. 네. 혼자 계시니까 자꾸 깜빡하시고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그 정도예요?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와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미라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갔다. 수지는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리고 미라가 돌아간 뒤 수진이 편의점에 가려고 복도로 나갔을 때였다. 옆집 현관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라의 목소리.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그 집 할머니는 완전 내 손바닥이야.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 돈도 일정도 다 내가 관리해. 진짜 편해 죽겠어. 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응. 요양보호사 실습 대상자로 딱이야.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 계속 기록하라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엄마 앞에 섰다. 엄마,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사람 엄마 이용하는 거예요. 은희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야? 방금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거. 엄마를 요양보호사 실습 대상자로 쓰고 있대요. 은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실습 대상자로 엄마를 쓰고 있다고. 수진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 매일 와서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게 다 실습 때문이었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은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미라가 가져온 반찬들, 함께 걸었던 산책길, 병원 대기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맡긴 거 없어요? 통장? 은희는 멍하니 서랍장 쪽을 바라봤다. 서랍에 있어. 수진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뒤적였다. 엄마, 적금 통장 어디 있어요? 거기 있을 텐데. 없는데요? 은희의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항상 거기 뒀는데. 수지는 서랍을 전부 뒤졌다. 옷장도 열어봤다. 화장대도 뒤졌다. 적금 통장은 없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찾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남았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게 다 거짓이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외로웠다. 정말 외로웠다. 그래서 미라의 친절이 그렇게 고마웠던 거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 목적이 있었던 거라면? 은희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건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가슴만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야. 엄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통장도 내가 어디 뒀는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수지는 답답해했다. 하지만 엄마를 억지로 설득할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저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알았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나간 뒤 은희는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예전처럼 미라가 올 시간이 다가왔다. 은희는 현관문을 바라봤다. 벨이 울렸다. 딩동.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딩동. 딩동.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나 미라예요. 문 열어줘요. 은희는 숨을 참았다. 언니, 집에 계시죠? 왜 안 열어줘요?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한참 뒤 미라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은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라가 다시 왔다. 이번엔 벨을 누르지 않고 바로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예요. 문 열어줘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섞여 들어왔다. 언니, 딸이 뭐라고 했어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언니 잘 아시잖아요. 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뭘 믿어야 하는 거지? 며칠 뒤 은희는 결심했다. 미라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그 대면의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미라의 벨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무시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장은희 어르신 계세요? 인터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은희는 문을 열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웃분이 어르신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웃이요? 네, 옆집 서미라 씨요. 은희의 표정이 굳었다. 직원이 말을 이었다. 며칠 동안 어르신이 외출도 안 하시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잠깐 은희를 살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거 아세요? 그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보낸 서류였다. 요양보호사 실습 동의서인데요. 어르신 주소로 신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서미라 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데 실습 대상자로 어르신을 신청하셨어요.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왔어요. 어르신이 직접 동의하셨는지.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이건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서미라 씨가 교육원에 제출한 실습 일지를 봤는데요. 어르신과의 일상, 식사 시간, 외출 일정, 건강 상태 같은 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은희는 숨이 막혔다. 그게 언제부터예요? 약 2달 전부터요. 거의 매일 기록되어 있었어요. 2달. 미라가 처음 찾아온 게 2달 전이었다. 은희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처음부터였다. 반찬을 들고 온 것도 함께 산책한 것도 병원에 따라온 것도 장을 봐준 것도 전부 기록을 위한 것이었다. 요양보호사 실습 일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직원이 물 한 잔을 따라줬다. 어르신, 혹시 서미라 씨가 어르신 물건을 가져간 적은 없으세요? 통장이나 현금 같은 거요. 통장이 없어졌어요. 적금 통장. 어디서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서랍에 넣어뒀는데. 직원은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르신, 집 안 한번 같이 찾아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화장대, 침대 밑.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을 때 직원이 뭔가를 발견했다. 어르신, 이거요. 냉장고 제일 아래 서랍. 야채 보관함 밑에 적금 통장이 있었다. 은희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내가 여기 뒀나? 혹시 서미라 씨가 냉장고 정리한 적 있으세요? 네, 자주 했어요. 상한 음식 버린다고.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찾지 못하게 일부러 옮긴 것 같네요. 왜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어르신을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요. 통장 없어졌다고 불안해하시면 서미라 씨한테 더 기대게 되잖아요. 은희는 말을 잃었다. 그게 그런 의도였다고.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이건 정서적 학대예요.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어르신을 통제하고 이용한 거예요. 은희는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 나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정확히 이해됐다. 은희를 약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통제하려 했던 것. 전부 요양보호사 실습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 따뜻함이 아니라 경험치.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그날 저녁 미라가 다시 찾아왔다. 벨을 눌렀다. 딩동. 딩동. 언니, 나 미라예요. 오늘은 꼭 문 열어줘요. 은희는 현관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미라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손에는 죽그릇을 들고. 언니, 오늘은 버섯죽 끓였어요. 언니 좋아하시잖아요. 은희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라야, 네, 언니. 내 통장 혹시 봤니?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언니 통장을 봐요? 냉장고 서랍에 있더라. 그럼 됐네요. 찾으셨잖아요. 미라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다. 은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양보호사 실습하고 있구나.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언니. 동사무소에서 왔어. 다 알았어. 미라는 죽그릇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해? 네. 나 진짜 언니 도와주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는 김에 언니 제대로 돌봐드리려고 한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왔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물건 잃어버리고 약 먹는 것도 까먹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은희는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언니, 나 때문에 외롭지 않았잖아요. 맞죠? 내가 매일 와서 챙겨줬잖아요. 미라는 한 발짝 다가왔다. 언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 말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협박처럼 들렸다. 은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라야, 네, 언니. 나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미라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러니까요, 언니. 그래서 그래서 내 친절이 너무 고마웠어. 은희는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그게 전부 진심은 아니었잖아.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너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습 대상자였어. 맞지? 언니, 2달 동안 나를 기록했지. 내가 뭘 먹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전부 일지에 썼지.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언니,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내가 언니 챙겨준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 챙겨줬어.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건 네가 필요해서였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언니한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으면 내 동의를 구했겠지. 실습 대상자로 쓴다고.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희는 한 발짝 물러섰다. 미라야, 이제 그만 가줘. 언니,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 부탁이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죽그릇을 집어들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언니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언니, 가줘.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은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관심은 고맙지만 내 삶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어야겠지.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스스로 저녁을 차렸다. 간단한 국과 반찬.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군가의 친절이 고마워도
그게 나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은희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야. 은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은 고맙게 받되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